예, 오늘 강의는 이제 중국의 그 빈부 격차 부분, 그다음에 그 차이나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배운 그 사진이 이제 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덩샤오핑 시대의 선부론과 후진타오 시대의 어떤 균부론을 또 상징하는 그런 사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성장을 위해서 개혁개방 초기에 주창한 선부론, 그리고 이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부론, 그래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지금은 이제 시진핑 시대에서는 공동부유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또 하고 있죠. 일종의 이제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부론과 균부론은 어떤 시대적인, 본래 이제 선부론의 선부 후 균부, 선부론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후 균부 뒤에 적정 시점, 적정 기회에 균부를 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선부, 2차적으로 균부, 이렇게 종합적인 큰 틀에서 한 20여 년간의 추진되는 중개 정책을 또 조망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덩샤오핑의 성장주의,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서의 어떤 분배 우선주의를 하나의 어떤 이 분배만 우선으로 한다라기보다도 1992년도 14차 당대에서 결정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새로운 어떤 체제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그럼 후진타오 시대에서는 사회주의 조화사회로 이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창출된 경제 성장의 잉여를 균부론을 통해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시대에서 조화롭게 균형 분배, 부의 이 불균형을 축소하자라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조화사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중국의 체제는 지금도 이제 시진핑 신시대라는 개념이 추가됐지만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기본 골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격차,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이런 격차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빈부 격차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매우 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여건들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요즘 복합 차이나 리스크다. 차이나 리스크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두세 개, 몇 개의 어떤 리스크들이 이제 결합이 될 때 리스크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전망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나 각 부분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과제, 목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중국 정부, 이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죠. 그래서 당이 주도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당이 이제 바뀌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공산당 책임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식적인 야당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각 당의 어떤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진정한 의미의 야당이라고 할 수 없고, 여당의 어떤 관변 어떤 정당들이다, 이렇게 상호 어떤 협력 체계를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핵심적인 어떤 영도, 리드를 하는 이러한 구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당은 이제 그 다른 대체할 야당이 없기 때문에 반부패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항상 그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뭐 내세우면서 공산당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제 대체할 야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독재, 일단 독재죠. 독재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야당을 탄압하거나 거의 유명무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 국민들에 의한 어떤 정권 교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제 그러한 일당 독재의 그 공산당의 그 하나의 어떤 책임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문제, 중국의 부패가 굉장히 그 심한 나라죠. 뭐 개발도상국은 다 그렇지만 중국은 중진국에 이제 들어왔음에도 이 부패의 고리는 그 상당히 심각하고 위아래로 상호 이제 얽혀져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많은 기회를 창출하면서 그 속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러한 그 개인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고 그것들이 이제 이 수평적 협력 관계나 이제 수직적 협력 관계 또는 이제 대를 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반부패 개혁에 대해서 공산당은 이제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워낙 이제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이런 문제가 잔존하고 이제 표면적으로 부상하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별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처리를 하지만 이 부패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많은 그런 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죠.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다 하나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중국 사회의 어떤 갈등 구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요한 안정성 유지에 있어서의 어떤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정해 놓고 있죠.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갈등 완화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그 빈부격차나 중국 내 격차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야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 이런 거는 반하지만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먼저 부유해진 사람을 인정하고 그 지역과 그 계층을 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이나 계층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 소외가 됐기 때문에 10년, 20년 누적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힘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야기된 어떤 이런 부분은 정책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 18차 16차 당대회에서 결국은 격차 해소 후진타오 시대에서 이제 그러한 것이 16차 당대 2002년도부터 이제 공식적인 국가적인 전략적 목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장의 문제도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체제의 정립을 위해서 이 시장을 없애고 사회주의 시스템에 맞는 그 중앙에 의한 그 자원의 분배 그래서 일종의 플랜 계획이죠.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시작된 거고 이러한 그 시장의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그 사회주의 어떤 이런 경직된 어떤 구조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78년 12월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설정한 것이 시장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체제 문제로 이제 그 없애버린 시장을 다시 이제 정책적으로 주요한 위치로 이제 그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정책이죠. 그래서 이 덩샤오핑 시대에서의 어떤 정책과 후진타오 시대의 정책의 중점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항상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상의 설정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중요치 않은 환경 문제가 후진타오 시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떨어온 것이고 환경의 문제는 중국이 항상 그 외국에 가면 하는 얘기가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 그건 이제 맞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또 논리는
산업혁명 시대 이제 뭐 한 300여 년 동안 선진국이 다 오염시킨 지구고 우리는 공업화 성장 시작한 지가 뭐 한 30년도 안 된다. 라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90년대 말을 거치면서 2000대 초반은 전환이 됐습니다. 왜 전환이 됐냐? 막상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떤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오염 제거에 드는 막대한 자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그 바로 그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제 시간을 요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중국이 그 2000년대 초반에 발전 모델을 이제 바꾸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뭐 세계적인 이러한 추세 속에서 생태 환경의 파괴가 없는 친환경 개발, 그것을 위한 어떤 뭐 과학 발전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덩샤오핑 시대에서는 이제 흑묘 백묘론, 그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그 좀 더 확장된 개념이지만 흰 고양이든 이제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실용주의적인 어떤 발상이죠. 근데 이것이 2000대 초반에 이제 흑묘 백묘론에서 이제 농묘론이라고 이제 청와대학의 이제 후한강 교수가 이제 그걸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녹색 기업, 녹색 기술이 필요하다. 녹색 성장. 그래서 이제 중국의 녹색 성장 모델, 녹색 경제 모델을 입안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나 쥐를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다 하는 것이 이제 녹색 고양이, 농묘론에서 녹색 기업의 어떤 그 필요성을 주장했듯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정책의 어떤 중점이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각 부문에 이렇게 설정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때 상황이 틀리고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작은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돼 있고 과거에는 그 큰 문제가 지금 많이 해소됐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갈등 완화와 안정성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뭐 자원의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뭐 그 부패 소득 격차의 문제, 여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그 적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복합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색깔별로,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아래 보면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리더십과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녹색은 결핍과 재난, 그리고 약간 그 회색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경제,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국제 및 외부 충격, 노란색 부분이 이제 사회 분위기와 신념의 위기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계성 높다 하는 것은 이게 색깔보다도 이제 이 크기가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더 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크거나 노란색이 크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이러한 부분에서 연계성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오른쪽에 보면 도농 격차, 소득의 격차 이런 부분 격차 문제가 또 있죠. 뭐 소수민족 문제라든가 노동시장, 뭐 악성민원, 뭐 유령도시 부분도 있고, 뭐 유령도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그 로양이라고 중국의 낙양 지역의 그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녁이면 그 아주 조망도 좋고 좋은데 뭐 저녁이면 불이 안 켜져요. 분명히 이제 소유주는 있는데 이제 살지를 않는 뭐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유령도시를 표현하는 중국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낙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 그쪽에서 히토류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 집을 놔두고 이제 재산의 어떤 창출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그래서 이제 후에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그 뭐 활용을 이제 뭐 하겠죠. 근데 일단 초기 상황을 제가 목도를 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다 소유주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투자했다 하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명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불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도 있죠.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위생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도 특히 아기 분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그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이제
그 소비를 한다 하는 과거에 이제 이러한 그 분유 속에 들어간 어떤 이런 플라스틱이나 유해 물질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아이들이 이제 그 뇌가 커진다든가 다양한 어떤 사고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 먹거리 문제는 아직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안전성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녹색식품 인증이라든가 각종 이러한 그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녹색 인증 제도를 그 다양하게 이제 그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배달되는 어떤 물건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중국산 완구라든가 그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이제 내포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 이제 중국을 그 여행하다 보면 중국의 그 알루미늄 창호 두께가 이제 너무 얇아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하다 느낀 적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일종의 전반적인 중국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 그래서 이제 스촨 지진이 이제 2008년 중국 올림픽을 한참 그 시작하려는 요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나서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무너진 학교 건물에 철근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 그 당시 이제 시행되고 있던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일가구 이자녀 그러면서 일가구 뭐 삼자녀까지도 좀 허용하지만 그러한 일가구 일자녀일 때 이제 그 자녀 하나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은 중국의 정책은 이제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지만 결국 이제 그 어떤 부모의 나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가 끊기는 아주 중요한 엄중한 어떤 이런 문제죠. 중국 사회에서는 상당한 이런 충격, 여론의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중국의 이 안전이라든가 그 어떤 이 식품의 어떤 위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여기 뭐 식량, 뭐 토지 오염이라든가 뭐 특히 아까 환경 문제인데 중국은 이제 그 강이 많고 호수가 많죠.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강과 호수물은 공업용수로 쓸 수도 없는 수준으로 이제 오염이 됐다. 그 많이 이제 개선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이제 그 토지, 그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그 수질의 오염 뭐 이런 것들이 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시골에서는 납카드뮴 이런 것은 이제 오염이 돼서 주민 전체가 이제 그러한 환경 오염에 이제 그 고통하는 이런 부분도 많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채 이것은 뭐 지방 정부의 부채도 있지만 국유기업인가 심지어는 이제 은행에 이러한 그 비대칭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대출 이런 관계를 통한 어떤 이러한 금융기관 운영 뭐 이러다 보면 국유은행이 이제 퇴출당하는 이러한 뭐 상황도 있고 이러한 그 문제들이 이제 많이 존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부채가 또 증가하는 어떤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은행이 그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3의 금융 뭐 불법 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또 지하 경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규범 뭐 민족주의 문제 뭐 분리주의 뭐 문제 그래서 신장과 뭐 티베트 티베트는 이제 라마 불교를 기반으로 하지만 뭐 망명 정부 달라이 라마가 이제 있고 신장은 이제 위구르족 본래 이제 그 아랍 스타일의 어떤 그 회교도들이 많고 목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이런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니고 좀 약간 좀 그 신장 그 분들이 좀 약간 좀 성격이 터프하고 그래서 분리주의 양식도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그 베이징에 버스를 이제 폭파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이러한 그 원래 중국이 아는 지역을 이제 합병하다 보니까 일종의 소수민족 지구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 지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수민족 지구의 중국인들, 한족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서 오히려 소수민족보다도 이제 한족들의 규모가 더 커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 소수민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하나의 중국의 어떤 리스크를 그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소수민족 지구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그 분리주의적인 이러한 그 마인드를 이제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많이 합니다. 1가구 1자녀일 때는 1가구 2자녀, 일부적으로 1가구 3자녀까지도 허용을 하고, 소수민족의 언어라든가 뭐 문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다양한 어떤 정책을 펴주죠. 그리고 소수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소수민족과 관련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뭐 이런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소수민족 문제는 이제 굉장히 아직도 이제 그런 리스크 잠재력이 이제 큰 부분이죠.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그 지역 간 소유 사태가 많습니다. 지역 간 소유 사태가 많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뭐 내몽골이라든가 그 좌측으로 뭐 신장 위구르 또는 서남 지역의 티베트 이란 장족지대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만 중국 지도를 좀 더 이제 그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이러한 큰 성급 뭐 영하, 닝샤, 회족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민족의 위주로 된 구는 하나의 어떤 성급입니다. 이런 성급도 있지만 사실 그 밑에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면 하나의 시가 소수민족 시고 하나의 현이 이제 소수민족 현이고 현 밑에 이제 샹이라는 곳입니다. 향.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도 밑에 군 정도 뭐 되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 샹 또는 쩐이라면 이제 읍이죠. 이제 우리 기준은 소수민족 읍이랑 소수민족 촌, 그 밑에 촌까지도 소수민족으로 지정된 그 다양한 지방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중국의 큰 외곽에 의해서 그 중국에서 이제 흡수했던 이러한 그 구역이 아니라 이제 원래 중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또는 중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게 된 이러한 소규모, 중규모, 뭐 중상규모의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골의 한 촌이 특정 민족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촌들이나 이 대부분이 다 한족 그 촌이죠. 뭐 학교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이 농촌에서의 어떤 농경 부분에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마주치면서 그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민족 문제로 이제 촉발되는 이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그만한 어린이들이 어떤 이 싸움에서 불거져서 집단 싸움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어떤 이런 부분이 위험한 부분들이 이제 상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군체성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군체성 집회. 그것이 뭐냐면 이제 50인 이상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소요,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군체성 집회라고 하죠. 중국이 이제 계속 80년대 이제 그 성장하면서 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빛과 그림자로 말하면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항상 그 그림자가 되는 네거티브 영역이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한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그 리스크의 하나의 어떤 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는 이제 이러한 이 군체성 집회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민족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점차 개발 위주의 어떤 이러한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농촌 개발을 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의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청스, 성이라는 것은 도시, 샹춘 할 때 향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인데 성향, 이러한 그 청샹, 그 도시와 농촌을 이제 종합 개발, 이런 조화로운 개발. 그래서 이제 이 농촌의 소도시, 그냥 쩐이라든가 이런 그 규모의 소도시가 도시로 주변의 큰 도시로 편입이 되거나 농촌이 이제 도시화가 되거나 흡수되는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농민 소유의 토지들이 그 도시나 그 인근의 그 개발 위해서 아파트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는 그 지역 간부의 어떤 부패 문제, 기업과 개발을 그 목표로 하는 어떤 이런 주체들과 정부가 그 하나의 어떤 뒷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올바른 어떤 보상을 처리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또 집회 시위가 있고 이런 군체성 집회, 이런 개발에 따른 문제, 그리고 이제 환경 물질, 오염 물질 배출하는 어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농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제 반대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중국의 80년대에는 그 외국의 기업들을 연해지역에 유치할 때 예를 들어 화학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FDI라는 것이 이제 Foreign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가장 중요한 어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이제 가장 그 지역에서의 어떤 중요시하는 과제였었고, 그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하는 지방 관리들이 승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연해 지역에 이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중국에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그러한 항목,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중국에 없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일반 제조업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장려라든가 이런 뭐 양호한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규제하는 어떤 이러한 품목의 이런 환경이라든가 뭐 약간 효율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산업 부문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가리는 필터링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이제 펼쳐지지만 80년대 상황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지방에서 이런 환경오염이 광범하게 벌어졌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군체성 지표가 꽤 많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뭐 200명이 되고 50명이 사니까 뭐 1000명이 모여도 군체성 집회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앙에 이런 담당하는 관련 기구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실제 이제 군체성 집회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표시하는 어떤 깃발이 중국 전역을 꽉 메울 정도로 빡빡하게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복합적인 광범위한 중국 정부의 어떤 복합 차이나 리스크의 하나의 어떤 원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